저항이 50ohm인 저항기, 유도 개수가 0.2헬리 인덕터, 전기 용량이 25 마이크로패러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이 이런 사인함수로 변하는 교류 전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90이 전압의 진폭이죠. 그리고 T 앞에 붙어 있는 350이 각진동수입니다. 이럴 경우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임피던스, 전류의 진폭, RMS 전류, 그리고 교류 전원에 의해서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도 리액턴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이죠. 여기 있는 오메가 각진동수입니다. 각진동수 오메가 350 라디안/세입니다. 각진동수와 유도계수 대입해서 유도 리액턴스 구해보면 70ohm입니다.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각진동수와 전기 용량 대입해서 구해보면 114.3ohm입니다. RLC 직렬 교류회에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저항계의 저항과 좀 전에 구한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대입해서 임피던스 구해보면 66.8ohm이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진폭은 전압의 진폭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됩니다. 1.35A. 그리고 RMS 전류는 전류의 진폭을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0.953A입니다. 교류 회로에 인덕터와 축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덕터와 축전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지 인덕터와 축전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기에서는 다릅니다. 저항기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기죠. 저항기가 직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직류 전원에 의해서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력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교류 회로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전원에 의해서 저항기, 그러니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이 전류를 RMS 전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RMS 전류와 저항 대입해서 교류 전원에 의해서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 구해보면 45.4W입니다. 이 에너지는 저항기에서 싹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제는 교류 전원의 전압과 전류 사이 위상이 어느 쪽이 앞서는지 혹은 늦는지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위상자 도표 그리겠습니다. 위상자라는 건 시작점을 수직하게 전환적 회전축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성력으로 회전하고 있는 벡터가 위상자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류와 전압은 스칼량입니다. 스칼량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 도표 그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전류 또는 전압에 대한 위상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진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위상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여기 온 시점에 실제 값은 y축의 투영한 값입니다. 저항기와 인덕터,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순간에 회로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가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자 도표를 그릴 때 전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위상자 도표를 그릴 거냐면 어떤 시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류가 0의 시점에서 위상자 도표 그리겠습니다.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이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0일 때는 전류 위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y축에 투영하면 0되죠. 전류가 0의 시점에서 전류 위상자입니다. 그리고 저항기와 인덕터, 축전기 세 회로 성분에서 전압에 대한 위상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항기에 대해서는 전류와 저항기의 전압 사이 위상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입니다.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저항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서는 인덕터에서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앞섭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는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유도 리액턴스 곱하면 됩니다. 축전기에 대해서는 축전기에서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늦습니다. 이 화살표가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는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입니다.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용량 리액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저항기와 인덕터, 축전기에서의 전압을 다 더한 게 항상 이 녀석과 같아야 되죠. 전압이 스칼량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를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때도 벡터처럼 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류 전원의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어느 쪽이 앞서는지 늦는지, 그러니까 각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 회로 성분의 전압의 진폭에 전류의 진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진폭을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위상자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할 때 벡터처럼 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Y축상에 있는 두 개의 화살표에 해당되는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화살표의 방향이 정반대죠. 그래서 더해버리게 되면 밑으로 조금 이만큼 남을 겁니다. Y축상에 있는 이런 벡터와 X축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대각 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 그리기만 하면 되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교류 전원의 전압의 위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교류 전원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파이만큼 넓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각 파이 정해보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저항 대비해서 탄젠트 파이 구해보면 마이너스 0.886입니다. 그럼 각 파이는 아까 탄젠트 마이너스 0.886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41.5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원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41.5도 넓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게 되면 교류 전원의 전압에 비해서 전류의 위상이 41.5도 앞선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41.5도를 라디안으로 환산하게 되면 0.725 라디안이거든요. 교류 전원의 전압이 이런 사인 함수로 변할 때 이 녀석 위상입니다. 전류의 위상이 전압에 비해서 0.725 라디안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전류의 위상이 앞서기 때문에 전류가 먼저 최대값에 도달하게 됩니다.